그렇다면 경상계정과 금융계정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국제수지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계정이 흑자라면 다른 계정은 당연히 적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봅시다. 그 점을 어떻게 분명히 드러낼까요? 경상계정이 흑자라면, 즉 A가 B보다 크다면 그 말은 경상계정이 흑자가 되므로 반드시 금융계정은 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D는 C보다 커야 합니다. C와 D는 금융계정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한 나라의 경상계정이 흑자를 낸다면 그 말은 전 세계 어디든 상대국가의 무역 및 소득 이전으로 인해 유입되는 돈이 그 나라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가 타국과의 거래로 취득한 경상계정상의 여유 자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그 나라는 그냥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현금이 공적 외화 보유액의 증가로 존재하기에 여기 아래에 보시다시피 금융계정의 마이너스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외화는 다른 나라의 자산이지만 무역수지 또는 경상계정수지 흑자를 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화 보유액의 축적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한 자금은 궁극적으로 그 국가가 무역 흑자를 낸 상대 국가의 금융계정에 재투자될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축적된 외환의 일부를 해외 자산 매입을 위해 사용할 겁니다. 그들은 해외에 공장을 개설할 수 있고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그 나라의 금융계정에 마이너스로 계산될 겁니다. 그런 거래가 애초에 가능했던 이유는 경상계정이 흑자 내지 플러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한 나라가 경상계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즉, B가 A보다 크다면 이는 경상계정 수지 적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제수지의 정의상 금융계정은 반드시 흑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C는 D보다 커야 합니다. 즉, 금융계정에 흑자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실례를 들어봅시다. 스위스의 경상계정 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스위스는 전 세계 어디를 상대하든 수출 판매로 얻는 것보다 외국산 수입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더 많은 스위스 통화가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국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을 취득한 외국 국가들은 해당 스위스 프랑을 가지고 뭘 할까요? 그들 국가가 취할 만한 한 가지 행동은 해당 프랑을 공적 외화 보유액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스위스의 공적 외화 보유액은 감소하고 금융계정은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국에 존재하는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에서 온 자산이고 그걸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중앙은행이 스위스 프랑을 보유하는 건 스위스 금융계정의 플러스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프랑은 스위스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스위스 프랑을 계속 쥐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벌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대신 그 돈을 스위스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스위스 기업의 지분 10%나 그 이상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에서 현물 자본을 취득하거나 스위스 주식, 정부 채권, 회사채, 부동산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스위스 경상계정 수지가 적자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래서 스위스 금융계정의 플러스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경상계정 수지 적자가 있을 때마다 금융계정상의 흑자로 상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가 어떻든 간에 A 플러스 B는 경상계정 수지를 나타냅니다.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건 이것은 경상계정입니다. 경상계정 수지를 즉 A 플러스 B를 금융계정 즉 C 플러스 D에 더한다면 각 계정이 플러스이건 마이너스건 간에 이건 금융계정입니다. 이 두 계정의 총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총합은 균형을 이뤄야만 합니다. 경상계정 흑자는 금융계정의 적자로 상계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화폐는 궁극적으로 그 국가로 돌아옵니다. 그 나라 재화와 서비스 구매로, 소득 이전으로, 외국 주체의 국내 자산 투자 등의 형태로 해당 국가 경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국제수지의 요체입니다.
경상계정과 금융계정은 항상 균형을 맞추며 0으로 상계되어야 합니다. 한 계정의 흑자는 다른 계정의 적자로 반드시 상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국제수지에 관한 수업을 마칩니다. 이것은 중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국제수지의 정의로 시작해서 국제수지를 두 개의 계정으로 분리했습니다. 두 계정은 한 국가와 나머지 세계 사이 자금의 흐름을 측정합니다. 그 자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소득의 이전이 있고 현물 및 금융자산에 대한 국내 주체의 해외 투자와 외국 주체의 국내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경상계정과 금융계정의 합이 항상 0과 같아야 함을 시연했습니다. 어느 한 계정의 흑자는 다른 계정의 적자로 상계됩니다.